그래서 이제 저희 사업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해양, 우리가 이제 업을, 보통은 이제 요 관련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던 바다라는 것이 바뀌게 됩니다. 선박도 사람 없이 자율적으로 운항하게 되고, 친환경 선박으로 계속 바뀌게 되고, 항만도 바뀌고, 도시도 바뀌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변화가 계속 일어날 거고, 이게 10년 내에 우리 생활을 더 많이 바꿔낼 거라는 거를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해양은 변하는데 과연 해양을 관할하는 도시, 부산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때 마침 저희가 제안할 당시에 러시아 선박하고 광안대교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죠. 정말 아무것도 우리 방어할 장치가 없다는 걸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들면서 저희가 이제 중앙에 계시는 분들을 설득한 논리는, 대통령도 부산이 동북아 해양 수도, 민선 7기 오거돈 시장도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정책 아래에서 부산을 이제 해양 발전축이라고 해서 해양 신산업을 이제 중심에 두고 이렇게 첨단화시켜 나가겠다 하는 정책 방향을 똑같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고 봤더니 저희 이제 테크노파크 해양물류산업센터는 해양대학교 입구에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쪽 구역이 지금 동삼혁신지구라고 해서 해양수산특화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지구 안에 스템빌리지라고 하는 해양신산업 육성을 타겟으로 하는 정부 사업이 또 이제 벌어지게 되죠. 지금 올해 타당성 용역 중이고요. 이게 이제 무리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내년 이후부터 해서 2022년에 완공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른 사업들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계속 해양 산업이 해양 신산업으로 발전이 되어 간다면 부산은 과연 이 해양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첨단 해양 도시로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부산시 그리고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부산 TP가 같이 이제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부산에는 사실 해양 산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해양 산업을 들여다보면 이게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코드에 없는 산업명입니다. 그래서 제조, 장비, 서비스 온갖 것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모든 산업에 바다를 활용하는 형태면 해양 산업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특히나 부산은 지역 산업 쪽으로 들어가면요. 지역에 기존에 있던 주력 산업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의 기계,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장비,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특히나 자동차, 그다음에 선박에 들어가는 부품들 제조 영역이 굉장히 큰데요. 마침 또 대통령께서도 전통 주력 제조업이 혁신성을 갖추게 되면서 혁신적인 제조업으로 발전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우리나라를 앞으로도 더 강력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소개를 하셨죠. 그리고 이 무렵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주목했던 거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이제 영도 동삼혁신지구에 같이 이전 공공기관으로 해서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동삼혁신지구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 중에서도 기술 개발에 전문 인력이 대부분 투입되는 구조가 우리가 이제 흔히 키오스트라고 부르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가장 이제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양과학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첨단의 기술이 지역 산업에 어떤 생기를 좀 불어넣어주면 좋겠다. 예, 이런 것들도 부산시에서 이제 착안을 하셨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다른 지역과 부산이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부산의 강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 이런 걸 이제 분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양 산업을 해양 신산업으로 키워내야 되는데 지역에서 기존에 있던 부품 소재 산업 이거를 이제 지역 주력 산업이라는 틀 안에서 지능형 기계 부품 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거의 5,000개 회사,
그다음에 ICT 쪽, 그 우리 센텀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 IT, 그다음에 ICT, 지능정보 서비스 산업으로 한 1,200개사 이런 회사들이 꼭 해양산업뿐만 아니더라도 이미 지역에 많은 그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이들 기업들이 좀 더 해양을 더 깊이 대해서 해양에 특화된 서비스로 해양에 특화된 제조업으로 만약에 간다면 지역에 딱 맞는 미래 산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그 앞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겠지만 지역에 있는 제조업, 그다음에 지역의 전통 산업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죠. 특히나 이제 2010년 이후 넘어서면서 뭐 한진해운 사태도 있었고요. 조선 뭐 다 뭐 흔히 말하는 엉망이 되었고 이제 이렇게 이제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지역에 들어온 어떤 유입된 기회 요인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다시 일어나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전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첨단 신기술 이것들을 우리 지역에 있었던 전통 해양산업, 선용품, 관광, 항만, 조선, 조선기사제 뭐 너무 많습니다. 수산까지 영역이 굉장히 다양한 해양산업이 있는데 이 산업과 뭉쳐서 그 혁신성장을 하게 된다면 이것들을 첨단 해양신산업으로 칭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지역 업체들을 끌고 나가자 하는 부산시 정책. 예, 요거에 대한 내용이 사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의 거의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사업에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아까 그 위성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요. 이 위성 이야기는 제가 이제 자료는 이제 오늘 그 나가기도 했겠지만 제가 깊이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뒤에 다음에 또 발표하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기존의 중대형 위성 국가가 주도하던 것에서 민간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부산시가 타 시도보다 좀 더 빨리 캐치를 하고 먼저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예. 타 시도 뭐 대전이나 이런 데서 이제 오시는 분들 항우연 이렇게 이제 거기 항우연이나 진주 사천 이렇게 있는 곳들 분들 만나면 굉장히 부러워하세요. 부산시가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한 데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특히나 이제 해양 쪽으로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특화된 지역 환경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책을 이제 드라이브를 걸기에도 굉장히 이제 좋은 환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성 자체는 그 저는 일단 설명 안 드리고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내용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이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앞으로 2년 반 동안 그 182억 원이 이제 국비, 시비 포함해서 182억 원이 투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삼혁신지구를 이제 타이틀 그 베이스 캠프로 하는 해양신산업의 혁신지구를 조성하는 것이 그 전체 타이틀 그 전체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처는 지금 4개 부처가 합동으로 하는 그 다부처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전체는 이제 플랫폼 조성하는 이제 인프라 조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술 개발하는 그 영역, 그 다음에 기업들을 육성해내는 영역, 그리고 인재 양성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는 서비스 개발 쪽으로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 그 제일 큰 게 사실은 인프라 조성입니다. 위성 이라는 생소한 영역을 이제 새롭게 이제 부산에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그 우리 이걸 할 수 있는 이제 전문화된 어떤 단지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이제 부산 테크노파크 영도 단지에 있는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이제 구축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래서 전체 그 내용에는 뭐 위성 조립을 할 수 있는 전문 조립 공간, 그 다음에 그 인포랩이라고 하는 곳은 그 ICT 쪽으로 위성이 수신한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빅데이터로 만들고 그걸 활용해서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두 영역을 동시에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참고로 어떻게 저희가 이제 꾸미겠다 하는 거를 이제 간략하게 그림으로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제 저희가 노리는 효과는 뭐 이거는 이제 사업 기간 내에 저희가 어느 정도가 투입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장 목표,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민간을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 내지는 민간 서비스 형태로 해서
위성 제조와 위성 수신 정보를 활용하는 시장 전체를 보니 2025년에 지금 세계 시장 분석해 놓은 보고서들 보니까 한 5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위성과 관련된 서비스, 그다음에 제조 시장을.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1%를 우리가 이제 일단 단기 목표로 설정을 하고 그 기술이 우리 사업 안에서 집약이 된다면 이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국내 시장만 타겟을 하는 건 아니고 해외에서 프로젝트 형태로 이제 위성을 제작한다든지 위성이 수신한 정보를 분석해서 어떤 결과물을 준다든지 하는 프로젝트 유치도 한 300억 정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다고 하는 게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서 사실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자료 드렸던 거에 보다 몇 장을 더 추가해서 글로벌에서 이제 이 위성이라는 게 도대체 왜 지금 부산시가 관심을 가지는지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추가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3년 가까운 시간, 그러니까 2년 반 동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인프라도 만들고 기술 개발도 일부 하고 인력도 키워내고 기업도 키워내는 작업을 하게 될 텐데 아마 거기에 참여하실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좀 생소하시겠지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해양 쪽으로 과연 어떻게 이 위성이 받아주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지상에서 아직까지 지상망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위성이 해결한다면 좀 더 이게 좀 추적이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부산 테크노파크의 스마트 해양 기술단입니다. 그래서 찾아서 연락을 주시면 말씀도 듣고 저희도 이제 어느 쪽에서 많이 쓰이실지 이런 정보의 수요가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를 완전히 다 뭐 알지는 못하고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서 이런 부분 같이 이제 개발을 해보면 좋겠다. 내 아이디어가 이런 게 있으니 좀 실현을 해보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번 계속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맥내 회원분들은 아마 충분히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저희 사업에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